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오늘 분별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한시준 기획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산 예산팀장, 김현철 감사팀장, 강영태 조사팀장입니다. 이은영 미래본부팀장입니다. 김자현 기대기업 대표팀장. 보고서 1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 담당관실은 총 6개 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관위원회는 총 93개 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에 12개 위원회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담당을 말씀드립니다. 이쪽 대천시 재정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년도 대천시 예산 현황은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5,764억 4천만 원이 시행 예산과 대출 예산을 보유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약 9.36%인 539억 원, 세 수입은 10% 정도의 95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2,110억 정도가 지방교부세이고, 보조금이 국공의 보조금이 약 32%인 1,844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보조수입 등 외부에는 금년부터 예산 편제상, 편제상으로 전년도 6억을 포함해서 여기에는 약 483억 정도가 편제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일반 회계 기준으로 4,687억 중에서 인건비가 622억이 되고 인건비 348억, 정상 이전이 210억, 2,136억, 자본 지출이 1,729억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세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1회 추경과 작년 2회 추경을 같이 추경 예산을 비교해서 준비한 방향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 공무 예산이 약 311억으로 해서 5%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가운데 부분,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1,315억 8,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42억 원으로 11.1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50억으로 9.93%,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가 784억으로 13.62% 오고 있는데, 예비비 및 기타는 우리가 인건비, 총액 인건비가 포함이 있는데 약 683억 정도가 이 예비비 기타 항목에 편제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47억 정도가 증가한 요인이고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90억 정도, 92억 4천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감소 인원은 당연히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농촌 비농기촌센터의 그 보조사업이 80억이 편제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매년 편제되는 사항이 아니라 작년 예산에 특이한 사항으로 특별사업으로 편제가 되다 보니까 약 한 80억 정도 플러스 15에서 92억 정도가 다음에도 편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편제가 됐습니다. 4페이지 2015년 정부예산 국토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처 예산안이 현재 각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일부 지금 가고 있는데 6월 13일까지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받으면 7월달에서 9월달까지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데 9월 22일까지가 국회 제출 법정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까지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보면 12월 31일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12월 중순에 예산이 확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비가 그때 맞춰서 결정이 안 되는 그런 번역이 좀 있습니다. 역점적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2015년도 정부 예산 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511억을 준비를 해서, 그리고 국비가 3,668억, 고비가 274억, 시비가 43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 시행 사업이 두 건 있는데, 중앙선 복선 전철 사업이 국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라든지 기획들이 계속 건의하고 처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2천억으로 정부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 이 예산도 꼭 반영이 될수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동서고속도로가 금년도에 예산이 다 확정이 돼서 준비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추가되는 문제량이라든지 기타 민원 사항이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 약 919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고속관리공단 중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단지 담겨져서 어느 사실인지도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정부 예산 최공시까지는 중앙부처 기획재정부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더 바꾼 노력을 하겠고요. 국회라든지 이런 쪽에도 같이 정책을 적극해서 저희가 강수 목표한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정부 예산 확보 주요 현안 사업은 저희가 총괄 2건인데 맨 뒤에다가 우리한테 충고로 붙어졌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세 번째 5페이지 대표적 구체라는 어제 설명드린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반기 예산 편성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두 번 내지 세 번의 추경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1회 추경은 5월달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제2회 추경을 9월 달에 편성 요일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 20일경부터는 승부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의 당초 예산 편성은 11월 달에 계획은 제223회 정리회에 저희가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8월 20일경에 실무 작업을 실시해서 11월 19일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법정 기한이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선인께서 공약했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 시민대상 예산 편성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금 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금 의견들이 있었던 부분은 그동안에 포괄적인 부분, 다양한 그런 작동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좀 더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팀이 예산 편제를 해서 좀 올리더라도 그 본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하고의 의결권이 충돌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국적인 현황을 저희가 봤을 때 여기에 한 예산은 인천 같은 경우에도 수조 원의 예산을 하고 있지만 뭐 수십억 정도를 여기 편제해서 하는 그런 일부 시행하고 전면적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인데 저희가 좀 더 염려하게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계획을 가장 크게 보겠습니다. 이걸 또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기획주정 강화를 통한 시정 업무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연간 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정이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업무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 7월달에는 자체 업무국을 통하고 또 의회의 업무국을 좀 실시하고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월중이라든지 주간에 업무국을 해서 누수 없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손해 재정에 따른 소통을 규정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저희가 9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어제까지 지금 입법 예고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위원회 임기를 정하고 또 동일인이 계속 충복해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을 했고 위원회의 제척위원을 둬서 본인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년 5월달을 기준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 상태를 확인 점검을 해서 2년 동안 운영이 안 되는 운영에 대해서는 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개인정보 위원들께서도 참여하실 때 개인정보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을 해주도록 하고 특히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전면 공개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서 시민의 알 권리와 중요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실질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칫 산모 비중이 커지고 있는 데 들어가지고 각종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위적인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이 시스템상에 걸러줄 수 있도록 전국의 총120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걸어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망이 연계되는 10월부터 11월까지 연계돼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통합하기 10쪽입니다. 어제도 그런 연구께서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각종 보조 단체들이 보조금이 중복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금 지적이 받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걸려줄 수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중으로 나가는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5번째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정기운영감사 시행입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총 금년에 13개 기관을 매월 2개 기관씩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도 또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회계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자체감사 기능을 작성해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능률적인 감사활동 전개로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업무 연차를 강화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정보증민원 처리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사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진정보증민원을 기사지 입장에서 적극 조사 처리함으로 해서 시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행정 신뢰도를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7번째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한 의회 활동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법무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제천시 의회에 자료제청이라든지 간담회, 시정질문, 의정활동 자료에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능동적으로 제공해서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 법무팀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가 소송 발생 최소화, 민원 발생 사전 예방이라는 그런 성과 지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소송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임을 말씀드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6건이 넘어왔고 15건이 신규 발생해서 총 41건 중에서 저희가 16건이 지금 종결이 된 상태가 있고 지금 현재 25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시민과의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소송을 적극 대응을 해서 또 행정의 신뢰도가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번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규제개혁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정부 3.0과 아울러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방 3.0 과정을 통해서 또 주민들이 또 지역인들이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행 법규가 총 495건의 조례규칙 변경 예규를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저희가 318건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요자 협상 주의 규제 개혁을 저희가 과제로 발굴을 해서 저희가 진행했고 국민 적극적인 의식 개선을 이번 기회에 도출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그 현안 사항은 설명을 생략해드리면 참 죄송합니다. 27쪽에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결정계획을 저희가 전문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월 17일 날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63개 단체에 지금 4억 3,928만 7천 원을 각 단체별로 지금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와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보내서 말씀드리면 저기 예산서상에 보게 되면 민간 경상 보조라는 부분하고 민간 행사 보조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상 보조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이외에 되게 예산 조정을 약 106억 5천만 원을 조정해 놨고요.
민간 행사보조도 45억 6천만 원을 6,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약 152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담당 부서에서 저기에 나름대로 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4억 3,928만 7천 원은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그 실링 그 규모가 5억 6천만 원입니다. 5억 6천만 원. 더 낼 수가 없는데 5억 6천만 원 중에서 신청한 금액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해서 4억 3,928만 7천 원만 확정해서 이 단체를 63개 단체에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다 하고 하세요. 30분이에요. 3시 반까지. 30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예. 건의하는 사항으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원만한 의뢰관계 정립을 위해서 예. 뭔가 그 정부 쪽에서 유용무연하게 좀 해야 될 사항을 내부적으로 좀 확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예를 들면은 뭐 지금까지도 있지만은 뭐 의뢰와의 그 원만한 관계에 대해서 정리에 간단을 하겠다 이렇게는 하지만은 그게 사실 유명무실화 되고 보면은 즉흥적으로 본회의 끝나면은 시장님이랑 저녁합시다 갑자기 전화해서 상당히 그 의회 의원님들하고 그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례화하고 정례 간담회도 내부적으로 시장이 결정까지 못하죠. 전체 의원과의 간담회는 시장님이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건 설정이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분위기를 한다고 뭐 이런 시스템화된 그런 그 간담회 일정을 좀 잡아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정례 간담회도 그렇게 로드맵을 잡아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옹ጨ리게 합시다. 내일 합시다. 뭐 이래 가지고 이게 굉장히 혼선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를 의회에서 하는 걸로 어떤 입구는 하고 어떤 과는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 설명회를 거친 과는 그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좀 싱그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한 과는 상당히 그 다음에 의회 심의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뭐 시책이라든지 뭐 일정 뭐 20억 이상의 무슨 뭐 대형 공사라든지 아주 그거를 내부를 명문화해서 이렇게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그 기준에 키는 대로 갑자기 지출해가지고 의원님들 심사 사전 심사를 못하고 현장에 쫓겨서 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의회와의 관계를 몇 가지를 해야 될 사항은 아주 내부 규정으로 그냥 만들어서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연주 이렇게 딱 그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시간이 취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업무 보고 드릴게요. 먼저 좋은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예. 질문 여기
여기 보면 7페이지에 그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평가지표의 지역 발전을 구체화 필요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망된 제천시의 어떤 지역 발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안된 것이 있는지 그러면 또 이렇게 제천 지역에는 시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 면 지역이 있는데 농촌 면 지역 발전 전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 시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발전 계획이 2025 장기발전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 결과 제출이 되어 있고요. 또 법적으로 5년마다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제 뭐 농촌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법제화된 그 단위 부서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년 비교하기는 어렵고 당해연도에 연초에 그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기획조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께 드리는 이제 업무 보고서 진행을 해서 또 의회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이 누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월중, 또 반기별, 또 중간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설명을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몇몇 결정돼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기능으로 지금 보시면 포괄적인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 발전 전략의 그 이제 25년까지 그 발전 전략이라든지 이런 용역 보고서들이 이제 시정의 정책화하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용역 발표된 것이 제천시 어떤 뭐 면 지역 발전이라든지 시 전체 발전이라든지 이렇게 띄워가지고 정책화되는 과정에 관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근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담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그 환경이라든지 시기가 이게 바뀌면서 조금 이렇게 좀 정책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정책화되기는 어렵고요. 부분적으로 그런 이제 저희가 한번 하면 최소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기라든지 환경이 많이 변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역 발전 전략 같은 25년까지 지역 발전 전략 같은 어떤 용역 보고서는 어느 정도까지 오픈이 될까요? 아니 완전히 다 오픈이 책자화형 돼 있고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걸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제 장기적인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계획이 당초 계획하고 많이 보완도 되어야 되지만 조금 일부는 또 채택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농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관광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5년 주기로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기 플랜을 좀 만드는 이게 보완적으로 이렇게 그 사회단체 보조금 그 제출 예산 어느 항목에서 나온 겁니까? 이거 마지막 그 사회단체 보조금 5억 6천만 원이요. 예. 이거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 앞에는 저 표시가 큰 항목으로 표시가 안 됐어요. 예,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기준대로만 지금 표기되어 있고 아까 제가 그 후미에 말씀드린 민간 경상 보조라든지 민간 행사 보조 이것도 지금 앞에 여기 한국에 어디 포괄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회단체 보조금 5억 6천 가지고 4억 3천 9백 24만 7천 원을 집행을 이제 사회단체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원하시는 게 이거 외에 더 많은 게 이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나열을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증액시킬 수 있는 그 여지는 없네요. 이거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실링이 5억 6천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한 1억 한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저기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뭐 농민단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보면 운영비를 민간 정상 보조 운영비 106에서 각 부서별로 집행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 자료를 그 짧은 시간에 구축하기가 저희가 지금 뭐 진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있었으면 좀 더 이해를 좀
혹시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당선자님께서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그 비슷한 성질의 항목들, 뭐 자유총연맹은 좀 틀리다고는 하겠지만은 뭐 대항 군인회, 또 상위 군경회, 전물 군경회 유족회, 또 전물 군경 이만인회, 무금수원자의 고역 전후회, 강복회, 월남 전후회, 여기 합한 것이 5억에 있어서 한 20% 차지하는 그 1억 몇천만 원이, 여기 그 20%는 많이 되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꼭 그것만 단정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인수해서 시장님의 역할을 하실 적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 단체들에게 그야말로 수혈과 같은 그런 생명일 수가 있고, 또 어떤 단체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단체의 어떤 생존의 역할로서 사물량을 입고 또 이야기 좀 나오는데, 어떤 단체는 그야말로 제천시에 있어서 어떤 윤활유와 같은 문화예술의 어떤 상승과 어떤 소프트한 제천을 만드는데 조금만 지연 더 되면은 그 빛이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이런 뭐가 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좀 뭐 철학이 되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워낙 격이 없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내부적으로 토론할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근본적인 그 취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균형 잡힌 그런 그 지원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투명한 집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에 관련된 기관 조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훈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족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예술이나 일반 사회단체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또 우리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일반 문화나 예술단체와의 그 지원 요인을 똑같이 생각해서 확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그 점에 빗대서 제가 조금 공약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정부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국가 운영 시책에 관련된 그런 단체의 지원을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지원에 대해서 좀 열악한 환경 아니냐, 이런 민심 여론이 많아서 그 부분을 약간 좀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데 대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분도세 성격의 사회공익자금인데, 그것은 합리적 그런 절차와 그 충분한 그런 설득력을 가지면 적지 않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장으로서, 또는 아마 같이 이제 하다 보면 우리 시정을 같이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그것은 뭐 정부 예산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지원을 펼쳐감으로써 아마 일정한 부분의 그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관련해서 사실은 보면은 단체 운영비에 대한 지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단체들을 하나의 관변화하는 이런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선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특정 정파의 흔들기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체가 만들어져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나 이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런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단체 운영 쪽에 있어서는 조금 그려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도 이제 그냥 똑같은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요 항목대로 본다면 저기 단체 운영비 전적지 순례비 해가지고 모든 단체들이 다 똑같은 개념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은 단체 운영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5개가 다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사업비에 있어서도 어떤 통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좀 시에서 앞으로 검토해보게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집주 쪽에 계속 신규 사업을 해서 대천 평창과 국가 82호선 확보자는 사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평창 동대원들이 고치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 제천과 평창 간의 어떤 접근성을 강화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2014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15년부터 이제 진행될 계획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좀 그런 장기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소홀히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지금 충북하고 강원도가 같이 연계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하고 강원도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도 참 버거운 그런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지사님과 강원도 지사님이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또 저희는 이제 평창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배우로서 이 기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팀적부터 검토해서 검토하는 가운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정부처에 건의를 해서 우리 제천시 구간만, 충북 구간, 제천시 구간만 지금 9.1km입니다. 9.1km. 그래서 제천 구간만이라도 그 구간 빨리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KDI에 지금 용역이 6월 말로 용역이 나오는 걸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토부를 들어가서 관련 부서를 가보니까 그쪽에 하는 얘기가 이렇게 짧은 노선 하나 가지고 용역을 한 예가 없다. 제천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박수를 보내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신부 과장들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저희가 다소 힘들지만 계속 강원도라든지 또 저기에서 우리 제천 조만간에도 빨리 진척이 되면서 이 사업이 좀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추진하니까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까 사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처음 좀 무리를 해서 도입했던 부분이 페널티 부분이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정산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 목적 외로 사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좀 주자. 해가지고 페널티 부분을 조금 적용을 했었고, 아까 보고드렸던 네 번째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좀 시스템을 좀 해서 100% 걸러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제도 하에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했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달라질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천 평창만 포장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천과 충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강원도와 평창 간의 문제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문제가 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민간 차원에서 문제를 갖고 그동안 들어서 면담한 적도 있었고 또 평창에서는 지금 이 안에 지금 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연계 방안에 대한 것들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제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따른 후기를 살리기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거리 담당자들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평창 정선 등을 포함한 그 지역과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바로 이제 지구 관련된 국지도 82호선을 거기에 가장 최우선순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예. 말씀하신 건데 예. 국지도 82번이죠. 예. 그 예타와 본타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타 하는데 예타 해가지고 기획재정 통과하기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그 도로에 차량이 얼마나 다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TF팀이 되니까 지금 해주시고요. 재정 문제 하나 물어볼게요. 시간 때문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대천시 우선 고기 지역입니다. 고기 동간 뭐 대형 사업들이 많이 계획이 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한 100억 이상 사업이 총액이 얼마 정도예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숙기하는 것도 아니고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정리돼서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 추진했을 때 국도비 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 지원금은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타운 뭐 이런 거 만드는데 교육문화 걸타운 이건 문화회관 성격으로 20억 가는 거죠 이게. 청소년 문화의 국비 맥심이란 말이죠. 근데 청소년 뭐 수백억 받는 것처럼 막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 체육관이라든가 이거 하는데도 국비가 38억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국토대체 우회도 지금 제가 보고서에 있는 사업은 그건 뭐 국비가 확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한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준 자료가 확정된 거는 국비가요? 예. 그리고 뭘로 확정된 예산 국가 사업의 승인을 저희가 이제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또 환경부라든지 이렇게 이제 계속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저희가 배분 계획에 의해서 그 매년 예산이 담겨질 뿐이고요. 교육문화센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교육문화센터 부분은 지금 확정된 그건 제가 인정하겠는데 정액 부분은 뭐 20억, 40억인데 그 외의 부분은 도시 재생 사업의 그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하는 잠깐 제가 얘기하면 알고 하니까요. 네. 솔방주 여기 일리에 국비 56억 계산해놨는데 이것도 가진 저기가 공정했나요? 솔방주 지금 그 부분에 당시 56억에다 44억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데 국가 사업이 이제 그 일부가 변동이 있는 것은 뭐 저희가 그 감수해야 될 부분인데 특별한 거 아닌 것은 확보할 수 없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은 대형 사업 100억 이상 하는 한 2천억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럼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우리 제천 시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비용, 즉 법정 경비라든가 경상경 경비 이건 뭐 법적으로 수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빼놓고 좀 자유롭게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그 투자할 수 있는 예산 내지 연간 어느 정도 가능한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지금 저희가 그 일반 회계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아니, 대략적으로 되는데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한 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은 우리 새로 당선되신 당선자께서는 4년 동안 본인이 공약한 공약 사업을 거의 추진하지 못할 거다. 재정이 그렇게 여롭지 못하다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에 이제 지금 현재 국가에서 부채로 보진 않지만 임기 내에 그 잠정적으로 국가에서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 BTS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잠정 부채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데 국가 시책에 의해서 그 하도 BTS 사업이라든지 이거 2천억이 넘는 그런 사업들이 국가에서 장기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 3, 4년 이후에는 어느 날 갑자기 부채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괜찮아요. 그럼 부채 그거를 괜찮아요. 부채 개념으로 해서 잠정 부채로 보고 부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을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건 부채도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 일반 회계 재정 운영하는데 예. 현 보고하신 대로 재정 운영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시장이 추구하는 시장의 철학을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해 추경 예산 편성을 예. 계획을 9월로 계획하고 계신데 현재 국가나 도에서 국도비 뭐 변경돼서 내시는 건 뭐 좀 있나요? 지금 뭐 수시적으로 변경해서 내려오는 게 좀 있고요. 네. 도에서 이제 금년에 추경을 다루질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2대 추경을 5월달에 했는데 도비 내시라든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마
6, 7, 8월 해가지고 이제 6월달쯤 해가지고 7월 경기 해가지고 추경이 다뤄지면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 또 재해 관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경의 필요성은 항상 보면 이제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예. 도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은 예. 일도 추경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또 추경과 맞춰서 그다음에 추경이 곤란하다면은 그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추가 예산과 경정 예산을 플러스한 거잖아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추가는 빼고 경정 예산을 한번 더 정할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기획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저희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었고요. 다만 그 불효불급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전 그 예산 성립 전 집행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또 아니 불효불급하게 성립전 예산은 예. 국가나 도가 예. 전혀 지원하는 사업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지 시비가 포함되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러지 그런- 말고 예. 당선자의 예. 이 시정 철학을 어차피 추진해야 되잖아요. 시에서는.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의 조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우리 저 당선자 공약 사업도 검토를 하고 계실 텐데 예. 그거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들과 전부 함께 검토를 해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또 재정에 필요한 소요 재원이 가능한지 이걸 좀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폭넓게 저희가 예산 내용에 대해서 예, 예. 검토해서 추후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만하겠습니다. 다른 분으로 숫자가 먼저 없습니다. 뭐 다른 예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저 이영하 의원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취임 이후에 제가 또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참고하고요. 우선 이제 그거에 앞서서 이제 취급한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중앙부처 예산 확보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요? 제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입법부와의 관계가 또 있고 중앙부처의 관계가 있을 텐데 중앙부처의 관계와는 어떤 그 관계 설정을 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는지 또 입법부의 관계를 하면 여야 간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지역으로 봤을 때 이제 송광호 의원님하고의 구체적인 이 논의구조가 어떻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지 또 야당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 의회 구성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야권에 있는 쪽하고는 그동안 지금의 그 입장을 뭐 제가 점검하자는 뜻이 아니라 어떤 구상을 가지고 야권과 이렇게 예산에 대한 뭐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그 각 부처에서는 지금 실무, 주무관, 사무관, 실무부서, 실무관이 과장급까지는 저희가 접촉을 해가지고 그 사업 계획이 소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처 안을 만든 뒤에 기재부로 가면 기재부에서는 사무관급 정도로 해가지고 관련 부처에 있는 사무관급을 해서 각 예산실에 있는 사무관 지금 한 10여 명 정도가 네트워크를 지금 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저희가 워낙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실무적인 이제 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리 또 위에서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검토가 되지 않으면 또 예산 특성상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있고요. 국회 쪽에서는 뭐 지역 국회의원 송강호 의원실의 김일하게 저희가 협의했었고 또 우리 지역에 연구가 있으신 이상규 의원께서도 또 계속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 지역에 대한 그런 지원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었고 또 그 외에 몇몇 분들에 대해서도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나름대로 큰 성과는 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도와주시겠다고 해도 그때 가서는 아무래도 좀 기대치만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주로 이제 이 기획단체 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는 쪽이에요. 대외 활동은 지금 뭐 오늘 보고를 드리겠지만 대협력처에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은 제가 한 2년 동안 제가 대협력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좀 같이 추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 이제 다음 주쯤 예산실장을 만나게 될 텐데 이를테면은 시장 입장에서 만나서 접촉해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 해결 가능성은 차후의 문제가 되고 그게 어쨌든 최대한도 역할을 분담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지금
취임하고 며칠 되지 않을 상황에서 이런 진행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부탁드린 것은 뭐 기재부라든지 뭐 혹시 도움이 되는 다른 부처에 이제 이 실무, 예를 들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우리 정부 조직의 이런 특성상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소통하기 좀 힘든 부분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부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좀 저에게 좀 신분을 만들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지역 내에서도 예를 들면은 여와야가 있잖아요. 이 여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정부 입법부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생각에는 이런 예산에 대한 무슨 부분이나 또는 주요 시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새누리당 핵심 의원들도 있지만 거기에 또 핵심 당직자도 있습니다. 당직자라고 하는 분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있는 하나의 당내 합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게 일종의 뭐 당정협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도 차원에서 그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일정 부분은 홍보도 하는 거죠. 그리고 야권도 있죠. 새누리민주연합에 있는 또 일정 부분의 그 대표성을 가진 당직자들과도 끊임없이 이걸 소통을 하는 이런 역할을 과거에 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장 효율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취지에서는 인수위 구성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 그 원희룡 도지사가 상대 후보였던 신구범 지사를 인수위원장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의 그 남경필 지사는 연정을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생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야, 정파 모든 것에 우선해서 협력하고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지역사회에서도 좀 통합형 그런 지역의 어떤 그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야당권에 있는 적지 않은 또 힘이라고 하더라도 또 여당권에 있는 적지 않은 힘도 그들도 다 이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다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이번에 좀 넓게 한번 구도를 가져가 보자. 이런 취지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데요. 지금 저기 배정되어 있는 시간은 한 부서당 10분, 길이가 15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부서한테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는 부서당 설명을 한 5분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도 딱 정확히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더 질문을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